안녕하세요. 랩이에요. 공부가 잘 되어가고 계신가요? 저희 시크릿 노트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가 된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단원은 1단원부터 3단원까지의 복습 내용이 상당히 많고 피부와 모발을 빼놓고는 좀 앞에 내용을 어떻게 보면 복습하면서 조금 한두 가지가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저와 함께 살펴볼 이 관능평가 부분과 제품 상담 부분은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편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관능평가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관능평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화장품의 품질을 사람의 오감 너무 쉽죠?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에 의해서 측정하고 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적합한 안정성이나 사용성 같은 그런 관능 품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검사들을 관능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관이나 색상, 향, 또 사용감 등 기호에 따른 평가도를 검사 평가해서 화장품에 적합한 관능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능 평가의 절차를 살펴볼게요. 외관이나 색상을 검사하기 위해서 일단 표준품을 선정합니다. 표준품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시험 검체와 제품의 공정 단계별 시험 검체를 채취를 해요. 그리고 각각의 기준과 평가 척도를 마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외관과 색상 시험 방법에 따라서 시험을 하고 시험을 했으니까 시험 결과에 따라 적합 유무를 판정하고 기록 관리하는 이런 절차대로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관능 검사 평가 방법은 목적에 따라서 분석형이 있고 기호형이 있어요. 기호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좋고 싫음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표준품 및 한도품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합격이나 불량을 객관적으로 평가, 성별하거나 사람의 식별력 등을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품하고 그 한도품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그걸 기준으로 대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조금 더 객관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외관과 색상 시험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상 및 색상의 판별하는 방법을 볼까요? 유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준 견본과 대조해서 내용물 표면의 매끄러움이나 내용물의 점성, 그 다음에 내용물의 색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 색조의 경우에는 직접 발라가지고 색상을 확인하거나 그 다음에 슬라이드 글라스 있죠? 이렇게 유리판 같은데 그런데 눌러가지고 백색이나 흑색의 배경을 그 밑에다가 두고 그걸 대조해가지고 이렇게 색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형광색을 관찰할 때는 주로 이제 흑색의 배경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여기서 잘 보시면 되겠죠? 자, 향취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향취, 냄새죠. 비커에다가 내용물을 닫고 이제 코를 거기다 대서 이제 냄새가 어떤지를 평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의 손등에 발라서 거기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기도 합니다. 자, 사용감은요. 손등에 문질러 가지고 느껴지는 사용감을 확인합니다. 이 향취 평가나 사용감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화장품을 사러 가면 많이 하는 거죠.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하게 되는 그 방식대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관능평가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탁도가 있는데요. 침전된 상태를 평가하는 거예요. 10ml 바이엘에 액체 형태의 화장품을 거기다 넣은 다음에 탁도계로 탁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탁도계만 있으면 측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취는요. 이제 냄새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손등에 바른 뒤에 원료의 베이스 냄새를 기준으로 표준품, 기준이 되는 게 표준품이죠. 그 표준품하고 비교해서 이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분리가 된 거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육안으로 보기도 하죠. 이렇게 기름층하고 물층이 이렇게 분리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이제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기포나 응고 분리, 또 얼마나 갤화가 됐는지, 빈결 이런 등의 유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분리를 평가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점도와 경도예요. 얼마나 이제 점도라고 하는 건 얼마나 끈끈한지를 보는 거잖아요. 일단 실온에 그 화장품을 방치를 한 다음에 그 용기에 넣고 점도, 경도 범위에 적합한 회전봉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기구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회전봉을 사용해서 점도를 측정하고, 점도가 높으면 경도, 얼마나 굳었는지를 보는 게 경도잖아요. 그 경도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증발과 표면 굳음을 평가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건조 감량이나 무게 측정을 통해서 증발과 표면 굳음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건조 감량은 시험품 표면을 일정량을 이제 이렇게 취해서 장원기 일반 시험법에 따라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무게는요, 그 시료를 실온으로 식혀요. 그 다음에 시료 보관 전후의 무게 차이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능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관능 평가 방법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제품들의 어떤 관능 평가가 수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인데요. 스킨이나 토너 같은 경우에는 탁도나 변취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로션이나 에센스는 변취, 분리, 그 다음에 점도나 경도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크림 같은 경우에는 변취, 분리, 점도, 경도, 증발, 그리고 표면 굳음까지 관능 평가를 해야 합니다.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변취, 점도, 경도, 증발, 표면 굳음. 립스틱은 변취, 분리, 점도, 경도 이런 관능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런 관능 평가를 통해서 그 화장품이 얼마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관능 용어에 따른 물리화학적 평가법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 물리적 관능 요소와 이제 뒤에서는 화학적 관능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능 용어들의 예시가 나와 있고요. 물리화학적 평가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관능 용어는 뭐 촉촉함, 보송보송함, 부들부들함, 뽀드득함, 매끄러움. 이거 정말 뭐 너무 말장난 같은데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시죠? 빠르게 스며드는 거, 느리게 스며드는 거, 부드럽고 딱딱한 거. 자, 이런 것들은 마찰감을 테스트하거나 또는 점탄성을 측정해가지고 이런 화장품이 이게 촉촉하구나, 뽀드득하구나, 또는 이게 잘 안 발리는구나, 딱딱하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연성을 측정해서 물리화학적 방법 중에 이제 유연성 측정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피부가 탄력이 있는지 부드러워졌는지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핸디 압축 시험법을 통해서는 끈적이느냐 끈적이지 않느냐 이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광학적 관능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화학적 평가법도 추가가 되는 거예요. 변색 분광 측정계나 광택계를 통해서는 투명감이 있는지 아니면 불투명한지, 윤기가 있는지 윤기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채 측정이나 확대 비디오 관찰을 통해서는 지속력이 좋은지 화장이 지워지는지 균일하게 도포가 되는지 아니면 뭉치거나 번지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이거는 그냥 머리를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택계를 가지고는 번들거리냐 번들거리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가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가평가는 소비자에 의한 사용 시험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소비자들이 관찰하거나 느낄 수 있는 변수들을 기초로 해서 그 제품의 효능 그리고 화장품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가 느끼는 방법 그걸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소비자에 의한 사용 시험은
상당한 충분한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시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맹검 사용 시험이죠. 흔히들 말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네, 이거 정말 이 맹검 사용 시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 조금 더 신뢰를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블라인드 테스트의 특징 때문입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그 화장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거의 제공을 하지 않죠. 상품명, 디자인, 표시사항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을 동일한 조건 하에 둔 다음에 정말 소비자가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평가하는 게 바로 맹검 사용 시험입니다. 자, 비맹검 사용 시험은 뭘까요? 이번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상품명이나 표기사항 등을 알려주고 그 제품에 대한 인식이나 효능 등이 일치하는지를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야 이게 좀 더 뭔가 객관성을 가지게 되고 이게 더 뭔가 편견 없이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비맹검 사용 시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품에서 원래 제공하고 있는 그 정보대로 이 화장품이 정말 만들어졌는지를 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는 비맹검 사용 시험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소비자한테만 화장품의 평가를 맡길 수 없죠. 소비자는 다분히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된 전문가 패널에 의한 관능 평가도 필요합니다. 이 훈련된 전문가가 하려면 명확히 규정된 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정확한 관능 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전문가 패널들이 실시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에 의한 평가 또 두 가지 부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사의 감독하에서 실시하는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아닌 그 외 전문가들이 관리해서 실시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의사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시험은요. 일단 그 의사의 관리, 의사가 이제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화장품의 효능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일어나는 변수들은 임상 관찰 결과나 평점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값이나 미처리 대조균 또는 위약 또는 표준품하고 비교화해서 이거는 정량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전문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량화될 수 있는 그런 시험 평가법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가들 누가 있죠? 준의료진들이 있고 미용사 또는 기타 직업적 전문가들, 뭐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 기준이 확립이 돼 있을 때 그거랑 비교해서 촉각이나 시각 등에 의한 그들의 감각에 의해서 제품의 효능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맞춤형 화장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맞춤 화장품을 가지고 제품 상담을 소비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맞춤형 화장품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 이 내용은 정말 많이 했었죠. 요즘에 소비자의 개인 기호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화 트렌드에 따라서 각각의 소비자의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맞춤형 화장품이죠. 맞춤형 화장품은 누가 만든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는 전문가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되면 이 맞춤형 화장품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이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소비자의 정확한 피부 측정, 그리고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소비자에게 꼭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의 취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원하는 혼합하고 소분을 해서 화장품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맞춤형 화장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소비자에게 맞춰서 화장품을 잘 만들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작용의 위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부작용 15일까지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즉시 보고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러면 소비자가 이제 화장품을 가지고 저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했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느냐, 그 부작용의 증상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자, 가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 간지러운 거죠. 소양감이라고도 하고 피부를 긁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려움이라고 합니다. 발진은요, 다 아시죠? 이렇게 뭐 오돌토돌하게 나오는 거, 피부 점막에 도단한 종기를 발진이라고 합니다. 부종은요, 붓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피부나 피하 조직이 부은 상태로 세포하고 세포 사이의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아지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걸 이제 부종이라고 합니다. 자, 염증은요, 뭐 뾰루지, 트러블, 알레르기 이런 것들 다 염증이 될 수 있고요. 세균에 의한 감염이 돼서 붉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농이지는 거, 고름 같은 게 이게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용어들은, 부작용의 용어들은 익숙하시죠? 자, 인설은 조금 덜 익숙한 것 같아요. 인설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제 건선에 발생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 건선 환자들 보면 각질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거기 이렇게 하얀색 각질들이 훅훅 일어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피부 표면에 다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렇게 탈락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인설이라고 합니다. 자, 자통은요, 찌르는 듯한 따끔따끔한 그런 통증을 자통이라고 하고요. 자결감이라고 하는 거는 열감이에요. 그래서 화끈거리는 거. 왜 우리 태양을 오래 쬐고 나면 그 자외선 때문에 막 이렇게 화상 입은 것 같이 돼서 막 쓰라리고 화끈거리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결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반이에요. 홍반은 빨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전체가 아니라 이제 부분 빨갛게 변하는 현상으로 발적, 붉은 반점같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홍반이라고 합니다. 뭐 이외에도 뭐 구진, 이렇게 발진보다는 조금 작은 발진이 뭐 구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피부가 뭐 뻣뻣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그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부작용들을 소비자가 호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될 사항 중에 배합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제품 상담할 때 배합 금지 사항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맞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이 있었잖아요. 그 원료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금지된 원료들, 사용 제한이 있거나 그 다음에 사용상 금지된 원료들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책임 판매업자가 다 승인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그런 원료들만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상 제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 알려줘야 돼요. 뭐 자외선 차단제하고 보존제 이런 것들 우리가 함부로 사용 못했죠. 네,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그거 우리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죠. 기능성 화장품 원료들 내가 막 가져다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들이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만 그것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관능평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를 만났을 때 소비자에게 할 수 있는 제품 상담에 필요한 내용들 일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쉽죠? 너무 쉽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어려운 내용 또 바로 전에 피부하고 모발에서 막 머리가 지끈지끈 하셨잖아요. 좀 쉬어가는 코스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것들도 아주 어렵진 않아요. 뭐 맞춤 화장품의 법적인 부분들 빼놓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랑 시크릿 노트와 함께 계속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